앞으로도 매주 참여해 주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 빠지지 마시고 더 좋은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많이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해 공동 주셔야죠. 공동관리자잖아요. 네. 어떻게는 제가 손꼽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빨리 제가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그날 너무너무 수다했어요. 이벤트를 갑자기 열어가지고 저는 뭐 다음부터 개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열었는데 다들 업무 바쁜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하루 댓글이 안 달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우리 교수님까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개강 파티에 좋은 문화 관계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교수로 계시고서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제가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코 케이크에 불을 꺼야 되니까 두 사람이 나오세요. 기승석 교수님 교수님 이리 이쪽으로 불 꺼야 오셔요. 돼요. 사모님도 이리 오셔야 돼. 세트로 와야 돼. 보시죠. 예. 같이 하시죠. 예. 세트예요? 교수님 이리 오셔요. 아니, 저기 너무 아니에요. 같이. 네, 다 같이 송파 리딩을 위하여 파이팅 하면은 불 끄는 진용을 하겠습니다. 송파 리딩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강의 끝나고 빵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라다녔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소개를 간단히 제가 좀 할게요. 먼저 해주세요. 저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시면서도 또 강의도 하시면서 기업체 강연도 나가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뭐 400만 원씩 받고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 첫날 이거를 얻어왔는데 이게 SNS 힘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소셜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사님 강연은 일반 강연하고 달라요. 왜냐면 예술을 현장으로 끌어내는 거를 직접 구현하시니까 한번 우렁찬 박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연 때도 뒤에 될까요? 난 그거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뭐로 하느냐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SNS 시대에 인간답게 사는 법. 멋지죠. 네. 그리고 줄이면 이제 잘 사는 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건강하게 사는 거, 뭐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거. 그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 작품이에요. 컴퓨터 작품인데, 제가 이제 그린 작품을 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작품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다. 일단 하다 보면은 잘하게 돼 있거든요. 잘 안 하더라도 잘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하다가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뭐 고2 때까지 미술 시간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그게 전부고 나머지는 혼자 했는데 혼자 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남이 하는 거 다 보고 또 뭐 배우면서 그죠? 제가 직접 학교는 안 다니더라도 배우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자격증이 있냐 없냐, 전공이 있냐 없냐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잘 살려면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이 오늘 잘 왔다, 야. 학교 안 다니세요? 네, 안 다녀야 됩니다. 여기 지금 1956은 제 생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쉽죠. 저는 뭐 항상 번호를 접할 때마다 무지하게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도 접하면서 몇 년 남았다 카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CEO 골뱅이 피리즈 아티스트 PR 제가 5만원 주고 만든 도메인입니다.
짧으면서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시리즈라는 것은 이제 발명 기법이거든요.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발명 기법이고요. 아트는 이제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참고했던 그런 큰 방향하고 일치하는 그런 생각을 근데 KR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저를 보내주면은 뭐 빠진 거 아니냐, CO가 빠진 거 아니냐, 아니면 GO가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저렇게 짧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이제 키워드 검색 말씀하셨는데 짧으면서 특이한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를 평섭 예술인이라고 이제 작년부터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자칭. 평섭 예술이라는 단어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고유명사가 뭐냐. 그래서 평섭 예술인이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구글에서 검색이 되겠죠.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거, 자기 먼저 만드는 거.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뭐가 하나 있다든지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은, 남을 보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게 아니고, 지금 SNS는 남을 돕는 시대다. 남을 보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모임도 결국 우리가 배워서 남을 더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사자성어인데,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때부터 애용하는 사자성어고요. 여러분들도 뭐 사용해도 됩니다. 누가 원 저자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는데, 현어신목 한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저 변리사님 네. 변리사님 좀 해석 한번 해주실까요? 한번 그대로 한번 해주시고 연기를 갖고. 예, 변리사님 어떤 상품 그대로 상품 대로 어려워요. 현대백화점 5일을 쉬고 신세계백화점 5개월 쉰다. 야, 500원! 맞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또 쳐서야지 이렇게 이런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오리지널을 안 해도 오리지널. 지금 말씀하신 건 가리지널. 어려운 단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다 배웠던 단어. 여기야 무슨 얘기? 손패시려고 보겠습니다. 올해이다 보니까 시작하는 그런 것들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 같은 거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것들 모르겠다. 아니, 그러기 보니까 또 다룰 때가 이렇게 한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달나라에 새로 심고 나무를 심는다. 그랬더니 달나라에 가서 달나라. 새로운 나무를 지금 원대한 달에 법을 갖고 지금 언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보자. 달나라에 가서 예. 달나라에는 나무를 심을 정도의 신선한 꿈을 갖고 우리가 현재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자. 열자. 잘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자 그런 뜻인가요? 아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죠? 원래 뜻은, 원래 뜻이라고 해도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그 원래는, 여기서 현자는 이제 출현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어피어.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나타나다. 출현하다는 뜻이에요. 원은 다리, 다리 나타난다는 걸 말로 하면 뭐 다리 뜨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무가 새롭다. 그러니까 다리 뛰는 나무가 새롭다. 새롭다는 건 뭐야? 새롭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느껴지는 거죠. 나무가 변한 건 아닌데 새롭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깜깜한 밤에 나무가 있는데 안 보이죠. 그렇죠. 깜깜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술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달이 뜨니까 나무가 보이죠. 빛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문제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뭐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게 목이에요. 그죠? 그럼 월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를 알게 해주는 어떤 그 도움이, 그죠? 그래서 월이하고 실제 세상에서 보면은 무슨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자금, 뭐 인센티브, 그죠? 뭐 어떤 팁,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분위기, 기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보고 거기서 뭔가 기회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보는 사람, 뭐 보지도 못 보는 사람, 뭐 이런 분류가 되는 거랍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대표님이 검색하기 위한 것도 그죠? 뭐예요? 잘 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 큰 달을 띄우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평생학, 이것도 사실 평생학습의 어떤 실제 상황인데, 이런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좀 더 깨우치게 한 겁니다. 깨우쳐서 제대로 보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못 보고 사는 게 너무 많다. 그죠?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제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결된다 보면 되죠. 그래서 약간 뭐 답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청담동, 뭐 여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담동 가까우니까. 쇼핑 좋아하는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현대백화점 월요일 하시고, 신세계는 목요일 하시고 이렇게 된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 그걸 아주 알기 쉽게 만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개놀이는 똥만 본다. 제일 알기 쉬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악권이다. 사대서 뭐 쓰는 게 아니고 알기 쉬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분들 다 엘리트들인데 재밌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망치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망치밖에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걸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뭐냐면은 네. 망치가 못 박는 거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은 네. 못 아닌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밌죠? 예.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여대에서 이제 경영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수업, 그 타이틀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수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도 그걸 게시를 했어요. 이건 우리 학생들 저는 하는 건데, 공개를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완전 공개를 해놨더니, 또 다른 분들 이제 가이드 하겠다고 홍보를 가이드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SNS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보통 교수들이 SNS를 안 하죠? 사용을 거의 안 하십니다. 왜 안 하냐면요.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안 들어요. 자기 거 다 틀고 가지.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가르치는 목적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배우게 할 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온라인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내일 이제 4주째 강의인데 거의 학생들이 1년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끼리 이미 무제임을 처리했고 저도 상당수 학생들 이름을 다 지금 외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학기는 무지하게 그 SNS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제가 일단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카톡 카페, 네이버 카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학생들 블로그 하기에 제가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을 하니까 단체 카톡, 그다음에 또 조별 카톡. 저는 이제 단체나 조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하는 걸 계속 보면서 힘을 써주고요. 그래서 모든 활동이 그야말로 경영학 수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해주는 어떤 그 짧은 지식이 아니고 이 과정 자체가 수업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오늘 이걸 올린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약간 이해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어떻게를. 북한 사건인데? 아니, 우리말 단축형이에요. 디지털 언어라고 다시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답을 바로 줬습니다. 뭐라 줬을 것 같아요? 행복하구나. 맞히는 걸 따라서 한번 실력을 보겠습니다. 행복하구나. 글쎄요. 그러니까 답은 명확히 줘야 되죠. 이렇게 글쎄다 이렇게 주면 평범한 얘기 하나 안 합니다. 나는 더 빨라. 학생들이 안 믿죠. 답은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으면서 뭔가 뇌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우리는 이미 와 있다. 학교 오기 싫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면을 이게 긍정 학습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말이니까 그랬거든요. 말이니까. 이야, 박수. 만약 누가 맞췄으면 내가 맞췄을 건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맞아준다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예. 선발적으로 듣겠습니다. 맞출 필요 없어요. 그죠? 자기 느낌이 가는 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 주말은 왜 일이 빨라요? 말이니까. 그죠? 무슨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등록한 겁니다. 하이데이입니다. 아니요. 등록을 올려놨어요. 이미.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누가 또 치면다가 내가 누가 좀 이티켓한다. 네. 멋져요. 자, 점이 9개인데 이거를 한 선으로 이어보세요. 한 선으로. 직선 하나로. 직선 하나로 9개를 다 이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죠. 근데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빠르게 자기가 또 에디팅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제가 이제 LG전자 다녔었는데 LG전자 다 훌륭한 저는 별로 아니었지만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간혹 보면 훌륭하지 않게 보이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냐면 회의를 하면 그냥 그 다이어리에다가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권도 안 썼을 텐데 한 권에 한 10분에도 안 썼는데 결과는 5권을 썼어요. 토식 하나씩 다 적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저질이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 관료적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수첩 왕자 이런 식이죠. 수첩을 못 보면은 뭐 답을 못 하나. 그러니까 적긴 많이 적는데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놓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검색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걸 빨리 이렇게 드리블 하면 끄집어내는. 그래서 끄집어낸 다음에 자기가 활용해야지. 매니징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딱 자기가 정해놓잖아요. 저거 이미 문제를 들었을 적에 저거나 한 선으로 안 되는 게 이미 장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할수있다 생각할 적에 나오는 거지 할 수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게 사이가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지만은 그 위에서 보세요. 좀 이렇게 한 구층 정도에서 보면 이게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멀리서. 그러면 한 손으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공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위로도 가고 아래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방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야 돼요. 그러면 다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개눈에 똥만 보인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그런 유행이 나오면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집중이거든요. 볼 게 많은데도 한 가지만 정해놓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미친 거죠. 그죠? 미친 사람들이 다 행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가지 행동만 하잖아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아까 뭐 렌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렌즈를 갖고, 여러 가지 렌즈를 갖고 봐야 된다. 그죠? 자, 만환경으로도 보고, 좀 물어봐야 돼요. 현미경으로도 봐야 돼요. 그리고 육안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된다. 이거를 과거 시점, 미래 시점, 현 시점에서 확대하고 볼 수 있어요. 들어오는데? 왜 이러지?
대표님 컴퓨터, 오는 거예요. 컴퓨터 꺼 아니, 포인터를. 포인터를 제가 눌러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박사가 뭐 한쪽만 잘 알아야지 다 알면 안 돼서. 빔이 문제라고요? 빔을 어디를 만들려고? 내가 원래 메뉴 만들었는데. 저는 한 번 누르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이걸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요? 이야.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네. 여기서 제가 뭘 눌러도 실수 안 하는 그걸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LG전자 있을 적에 로버스트 디자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예. 다른 쪽에 방건 설계라고 그러는데 예.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와우. 그 품질이 유지되도록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고객 서비스가 우리 고객 서비스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근데 고객이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네. 그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유지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주에 올라가서 볼펜으로 쓰는데 볼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중력이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이 엄청 고민해가지고 고민한 걸 이제 볼펜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소련 애들이 뭘 쓰나 봤더니 힘이 있는 연필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고민할 필요 없는 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과학 다 좋다고 해도 아날로그적인 게 원천적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고 한쪽만 막 발전되는 건 되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오늘 인재들이 일이 안 왔어? 지금 인재들이 다 빠져요. 그 되는 거 지금 그쪽은 근데 이거 메뉴밖에 안 만들는데. 그래도 껐다 킬까요? 이게 되게 단순한데. 저는 이거 한 3시간 정도, 4시간째 털어놨더니 램프가 빡 터지더라. 하나 해먹었어요. 그래요? 우리 21세기 이제 혼나놨었는데 그거 심부름꾼인데 빌려 쓰다가 해먹었어. 그것도 문제있네요. 그죠? 옛날 거라 가지고. 오랫동안 털어놔야 소지가 많은 아이템이 이거는 괜찮아요. 터지게끔 해놔가지고. 그거는 이따만 해가지고 LG 거 옛날 거. 열 많이 났어. 아, 이제 나왔네. 이 대표님 손이 마더스 손이에요. 미리 다시 하려고요. 네. 저는 기계치입니다. 이런 거 저 할 줄 모릅니다. 아, 제가 혼자 있으면 잘해요. 저런 분은. 기교수님, 저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업성을 잇몸으로 다 살더라고요. 오늘 공시가 12시에 출발하는 거 이리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 노트북을 2대나 들고 왔어요. 고치려고. 운반비도 안 나오네, 이거. 기계시하고 지금 길이 잘 못 돼가지고. 아, 이제 왔네요. 박수로 시작합시다. 자, 이게 이제 목차 없이 하는데, 아무튼 뭐, 쭉 끝까지 가면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따로 이렇게 번호 1번 뭐 이렇게 없이 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9월달에, 프레스에서 HRD, 제7회 HRD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노동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최 측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HRD 그런 큰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크면서 전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술을 통한
예술을 통한 풍속과 융합, 거기서 이제 HRV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작년 주제 중에 가장 핵심 주제라고 보십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창조경제 풍속 융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그 조직이 있던 분이 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작년 전반기에. 그래서 이제 저를 기억했다가 썼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이제 기업들은 그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가 있는데 그건 너무 피잖아요. 왜냐면은 종업원들이 일하기 좋아하지만 성과도 나오고 기업인들이 좋아하시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LG를 다닐 적에는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중반에 이제 그런 활동을 제가 이제 멤버로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세 가지 단어를 썼었어요. 쉼터, 일터, 젠터. 조직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 되죠. 일을 통해서, 직무라는 걸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일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구성원들, 휴먼 리소스죠. 부속 자원들은 성과도 내야 되지만은 재밌어야 된다. 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쉼터,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상태. 거기 놀러 온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일하기 좋은 일터다. 이런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내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작년 9월달에 코스에서 이제 강연을 갔더니, 그 뒤에 플라카드에 크게 써있더라고요. 배움터라는 단어가 써있죠. 그래서 맞다. 배움터다. 자, 우리가 일하면서도 배우고, 동료들하고 어떤 상호작용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그래서 배움터다. 그래서 이제 내겨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의 걸 저는 그냥 쓰지 않고 항상 거기다 추가를 하든지 빼든지 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목적이에요. 우리 꿈을 이루는 게 아니냐, 문제는. 그래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주현의 일하기 좋은 직장이든 조직, 오터, 사회 노스터 이렇게 제가 만들었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재밌다는 뭐예요? 재밌다, 이거. 재밌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배움터가 되는 거죠, 배움터. 그 다음에 제가 재밌잖아요, 제가 재밌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개그를 안 보더라도 개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그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어떤 열정이라든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배우면은 검색도 잘하고 구글인지 세글인지 잘해가지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남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식 그런 공식 조직, 돈 받고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여기 조직이잖아요. 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비전 내지는 사명 갖고 이 조직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 구성원들, 아니면 개인을 봤을 때도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배우고, 가정에서 내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락자들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게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모든 것들은 다 통한다게 보는 겁니다. 통한다. 이분이 이제 재길치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재길치 리더십이라도 그런 관련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재길치 회장, 옛날에 GE 회장이었죠. GE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중에 전통의 회사고요. 모든 걸 생산합니다. 모든 것을. 이 회사 주식을 팔면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4배, 5배를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지하게 오랫동안 GE 재결치 회장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사진은 이제 은퇴하고 한 2년인가 그때 제가 이제 강연에서 만나서 찍은 겁니다. 대청이 찍은 거예요. 저는 바빠가지고 저거 사진 찍은 그런 아닌데 사인해주는 책에 사인해주는 자리인데 한국에서 이제 몇몇 있어서 큰 버스 갔다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안 잊어버리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인증샷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미 있는 인증샷들을 많이 구해놓죠. 아시겠죠? 그냥 셀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무슨 뭐 오바마를 놓고 찍든지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냐면 식스 시그마라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식스 시그마라는 게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고 뭐 관리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인데, 많은 기업들이 경영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도입을 했었죠. 지금도 이제 일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스터 블랙벨트라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에이전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블랙벨트는 태권도에서 얘기하면 사범이죠, 사범. 아주 그 스킬풀한 사람입니다. 스킬풀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태권도에서 얘기하는 스킬풀한 것은 정신적인 강인함,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단호함,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킬입니다. 그야말로 스킬. 그죠? 주먹 쓰는 스킬은. 몸을 다루는 스킬이죠.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스킬을 제가 갖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G를 식스 시그마 칸딜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은 해석을 하느냐 질문했습니다. 근데, 고수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분이 질문한 사람이 고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최고수고 저는 이제 약간 고수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은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면서 어떤 답이 나올까? 저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답을 했냐면은 식스 시그마라는 것은 품질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제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00만 번에 행위했을 적에 한 3번 정도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퍼펙트한 거다. 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통계적인 품질 수준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식스 시그마 컴퍼니라는 것은 CEO가 자기 회사의 문제를 알고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이 철학 있는 그런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박수 안 쳤는데 너무 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보석인지 똥인지를 못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눈을 가서 도서를 봤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본 거죠. 왜냐면 저는 어떤 우리가 혁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툴들은 거기에 정신이 없으면 툴은 하나도 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툴을 배워가지고 잘 사용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신이 결합이 안 된 툴은 그야말로 툴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그때 1시간 강연할 적에 15,000불을, 15만 불을 받는다고 그때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5만 불. 그러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한 강사가 돼가지고. 그러고서 2년 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나온 거는 꼭 그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그 정도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 정도 받는 거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예상입니다. 예상이 아니고 저는 받고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미리 들었어요. 아니, 그런 거짓말 안 했어요. 제가, 저는 단칼에 날립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누군가 이걸 듣고서,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 15만 불이 아니라 뭐, 50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돈만 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풀려고 그러면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잘 정의 못합니다. 정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이경근 대표님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하고는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단 그 방법이라든지 용어들이 뭐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 듀라는 그 교육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정의된 문제는 반쯤 푼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시각이 반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진 형용사가 뭐냐면 제대로 된 시작은 반이다라는 것이 그냥 얼렁뚱땅 시작하는 반은 그냥 망하는 반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안 하는 힘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떤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꾸 저는 새롭게 이걸 재해석 내지 펴는 습관이 생기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창의성이라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삶, 아까 제가 우리 오늘 토픽이 잘 사는 삶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사고, 방향, 철학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 삶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복잡 단순. 네, 그렇죠. 복잡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잘 살려야 됩니다. 복잡하다 그러면요 해야 될 게 많이 생기는 거죠. 힘도 붙이고 부담이 돼요. 근데 단순하다 생각하면 일단 많이 편해집니다. 그렇죠?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이. 그 다음에 현실을 지키하라.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했잖아. 네 꼬라지를 알라. 그 다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못났는데 뭐 잘났다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잘날 수 있는데 잘난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거죠. 기억으로 생각해. 그런 면에서 저는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들 대단한 방송. 한 번 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볼 생각을 안 해요. 겁이 나서. 한번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품질 대장입니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 주저주저하는 거 다 품질 대장. 제가 식스심을 전문가라서 다 품질을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은 겁니다. 생산품의 품질이나 인프의 품질이나 똑같습니다. 사고의 품질.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라. 현실을 직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랑 같은 나이 아니면 자기보다 적은 나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금방 제 꼬라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지하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검색의 능력, 검색의 스피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삶의 어떤 속도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자, 변화가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시시콜콜이 뭐해라 그걸 안 할 때도 그냥 문제만 던집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찾고 저는 이제 찾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쓰는 거예요. 그 3년 때문에 쓰는 거지 저는 24시간 풀로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뭐 교육하는 걸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진짜 변해야 됩니다. 교육만 잘 되면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잘 되죠. 그 자원을 잘 가르치는 거거든요.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관료주의에서 살펴야 돼요. 우리가 모르게 관료주의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떤 거고. 자기 마음속에 구속이 무슨 구속을 없애야 돼요. 구속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구속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을 없애라는 거죠, 벽.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벽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과잖아요. 아까도 뭐 제가 뒤에서 숨어서 들었더니 왜 숨어서 들었다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못 보기 때문에 숨어서 들은 겁니다. 저는 숨지는 않은 거지만 나타났지만은 자 벽이라는 게 뭐예요? 생물학과 무슨 뭐 아까 잘 그죠? 그런 얘기 경계를 나누는 거죠. 무슨 과가 그랬잖아요. 그게 경계라는 거죠. 근데 사이언스를 번역하면서 과가 된 거고 옛날에는 사이언스가 한 몸이었어, 한 몸이었어요. 그렇게 자꾸 이제 분화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분화된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눈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보면 개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벽을 없애야 된다, 벽을.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두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두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IQ 높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지식은 널려 있습니다. 정보는 지금 널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어디 있는지 알고 갖다 쓰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두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뽑을 때도 공기관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딱 던지면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거기는 검색이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찾아야 되니까. 그런 두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최대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는 발상법 이런 걸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디어 그냥 가만히 모아놓고서 시키면 그게 안 나옵니다. 골만 틉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도 어떤 정보가 많으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요리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발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어디 그렇네요. 철학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제가 조금 썼습니다. 아, 영어도 이해하는데. 네, 영어도 이해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다니던 LG전자의 혁신 10개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가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뭐 모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철학이 다 있을 텐데 혁신 10개년이니까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따라야 될 10가지 이렇게 되겠죠. 메뉴에 이제 스마트된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구호가 되겠고요. 이거는 예전에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적에. 교회도 썼었는데 지금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속도로 본다면 너무나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스마트된 하드. 우리가 이게 학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좀 똑똑해지자는 거죠. 스마트해지자. 스마트하자 하는 건데.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스마트하자. 스마트하자는 얘기는 왜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또는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5%는 불가능해도 30%는 가능하다라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키워드입니다. 예전에. 자, 우리가 일을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얘네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거기 달려, 매진을 할 경우에, 잘 되면은 그 성공도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꿈이 애당초 작은 사람은 성공을 잡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제가 맞추실 때까지 계속 공부합니다. 잘못 알렸어. 아이. 다른 맥락을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5%는 불가능하고 30%는 가능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그거는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는 인비치 수치가 너무 적으면 안 되고 적정량이 있어야지 어떤 효과를 내는 수치가 된다. 그러니까 적정 그런 효과를 내는 인계치를 30으로 상징하신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저게 이제 원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적에 지난번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 대비 5%를 더 잘하자. 그런 경우하고 30%를 더 잘하자. 그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30%가 더 쉽습니까? 5%가 더 쉽습니까? 5%가 더 쉽죠, 그죠? 근데 왜 5%는 불가능하고 30%는 가능하다고 단어법이에요, 단어. 예. 5%는 그 기대치가 5%밖에 작기 때문에 풀 가동을 안 하고 만만하게 보지만 30%는 기대치가 적기 때문에 막 열불나게 몰아붙인다는 거죠. 예, 거의 99% 감사합니다. 저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 재결체장 사진 나왔었는데 재결체 그 주위에서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스트레치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칭 하다 있잖아요. 늘리는 겁니다. 이해하는 건데 목표를 늘리는 겁니다. 목표를 늘리는 거예요. 목표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맞춰서 모든 그 구조라든지 프로세스가 정렬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상적이면. 그죠? 근데 이게 너무나 이해이 되면은 이게 끊어지겠죠. 그죠?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전년도 대비 5%를 더 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성원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하죠. 적당히보다도 운이 좋으면은 전년도보다 5%는 상회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시황이 바뀌고, 뭐, 돈이가 바뀌고, 등등합니다. 근데 30%를 더 잘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죠?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뭐예요? 전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미국인들이 그런 말을 쓴 겁니다. 파라다임 시프트. 자, 전하고 생각의 어떤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고 프레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옛날 방식으로는
100%는 하겠지만은 90%는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럼 30%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원을 잘 계획하고 효과적이고. 그죠? 이제 그런 머리를 쓰는 가운데 뭔가 이 개선이 되는데 30%는 안 되더라도 저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전년도 100%까지는 좀 달성한 겁니다. 근데 5%만 더 잘하자는 경우는 그냥 기침 놓고 있다가 100%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목표를 좀 과감하게 잡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도요타에서는 5%는 불가능해도 50%는 가능하다 이런 근거가 있었고 그보다 더 센 조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혁신적인 조직이 어디냐면 캐논이에요. 캐논 푸드라고. 거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는 불가능해도 300%는 가능하다. 자포자기. 여러분들도 한번 그 스스로 그런 목표 한번 세워보세요. 전년도 대비, 아니면 전달 대비, 뭔가 아주 뭐 100% 이상 한번 더 혁신해보자. 내가 시간관리, 내가 2시간에 들어도 1시간에 들어도 그럼 100%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관리 잘하는 방법은 목표를 크게 잡는 겁니다. 자기 아까 부대끼 정도.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물리쳐서 죽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바보가 아니다거든요. 그죠? 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돌아가셔가지고 하루에 할 일을 내일부터는 130%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버킷리스트 매일매일 데일리 버킷리스트에 다른 목표들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계속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러면 매일매일 130% 달성하자고 이제 1년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다른 사람 대비하는데 2배, 3배는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원래 그 수진 가방을 갖고 다니다가 공실결에는 이제 이게 비싼 겁니다. 멋있죠? 예. 예술 가방. 제가 산 가방 중에 제일 비쌉니다. 38만 원 주고 샀는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평생 쓸 것 같아요. 그죠? AS도 잘 자, 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이거는 알라딘에서 샀는데 뭐 알라딘도 가고 규보도 가고 이제 주로 이제 빌려서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어요. 그래서 항상 책을 갖고 다니려고 이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책 중에 뭐 그냥 집히는 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집히는 대로 가져왔는데 책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B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B 크리에이티브보다는 A 크리에이티브를 더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A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을 하나 써야 되겠어요. 이거를 능가하는. 저는 뭐를 보면 항상 이거보다 더 품질 좋은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라도 만들 수 있고 바로 만듭니다.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퍼블릭하게 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요. 자, 제가 책을 하루에 3권 읽습니다. 이런 책을. 하는 거, 하루에 3권. 그럼 많이 읽는 거죠. 대단한 거죠. 하루에 3권 읽으면 많이 읽는 거죠. 작년에 제가 1000권 정도 읽었죠. 와. 도서관에서 그냥 꽉꽉 빌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책 읽는 방법이 뭐냐면은 많이 빌리는 겁니다. 사는 것보다 빌리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면은, 사게 되면요,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사게 되면은 뭐, 영수증 돈 쓰게 보면 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개치가 납기가 옵니다. 그럼 납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책을 한꺼번에 빌려니까 무거운 걸 들고 오잖아요. 차를 안 들고 무거운 걸 들고 오니까 아까워서라도 읽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읽는 사람이 되면은 일단 빌려오게 되면은 납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똑같습니다. 30% 목표라는 게 똑같아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 관련해서. 사람은 정해놓은 대로 일한다. 자, 내가 책을 쓰는데 1년 후에 쓰겠다 그러면 1년 후에 이렇게 맞춰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쓰겠다 그러면 3개월을 맞춰서 이걸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든 조직이 R&D 조직하고 공무원 조직입니다. 자, R&D 조직한테 휴대폰을 6개월 만에 개발하라. 이렇게 하면 6개월에 개발하는데 1년 만에 개발하면 1년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R&D.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생각을 안 해요. 혼났다고. 기간에 맞. 혼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분이 예를 들은 그 악질 그룹이 있습니다.
악질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한데, 악질그룹은 뭐냐면은 진짜 일 안 하는 공무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많죠. 그죠? 그분들은 제가 빼고. 따지면은 진짜 일 안 하고 시간 때우는 그런 사람은 제가 악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국민의 돈을 막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생산성 없는. 자, 공무원들은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충원해주면은 그 충원된 사람만큼의 쓸데없는 일을 더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걸 우리나라는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현해서 아주 그 기조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쓸데없는 거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전이 없는 거죠. 목표가. 뭘 해야 된다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요새는 좀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보면은 12월달 되면은 그거 뭐 우리 동네 뭐 성북동 고도블록에 들어졌다가 또 뭐 하고 그런 공사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나쁜 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12월 말까지 하면 된다는 그런 그 생각 때문에 12월 말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을 써야지 또 다음 예산이 나오니까. 자, 근데 지금 저기 그 파킨슨 씨가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짧게 주면은 니네들 이 예산 가지고 상반기 집행을 하면 3분기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잘못 항상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모든 걸 끝나는 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 혁신이라든지 뭔가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납기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 납기를. 자, 아까 제가 이제 식스시그마라는 걸 얘기했는데, 식스시그마가 무지하게 전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식스시그마는 모든 프로젝트를 4개월 만에 완수하는 거로 이렇게 일단 일정을 잡습니다. 그죠? 그건 대단한 혁신입니다. 뭐냐면은, 조직에서도 보통 일을 할 적에 1년 후까지 가는 게 보통 사업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4개월마다 끊어서 일단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자원을 잘 쓰게 됩니다. 12월까지 완성이 충분히 될까?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의성에서도 보면은 분할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눠서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를 할 적에는 이 끊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할 거를 상반기, 그 다음에 1분기, 그죠? 그 다음에 월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 조금만 낚인의 어떤 목표를 다시 설정해 놓으면은 큰 목표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좋은 얘기들이죠. 아무튼 이 혁신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좀 더 지혜롭게 하자. 그런 열정을 갖고 하고 노력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 식스시그마 훈련이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온갖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려놨으면 품질이 점점 떨어지는 기계처럼 계속 문화적으로 소개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 얘기에 약간 섞여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그럼 우리가 목표를 갖는다 그러는데 목표라는 것은 데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납기가 있어야 되는 게 납기. 근데 납기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자, 납기가 1년이라도 그걸 자꾸 끊어서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가져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4시 30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옛날 현대 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씨가 자수전에 썼던 겁니다. 나는 평생을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가슴이 벅차서 아침에 일어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아침에 조직에 나올 적에, 집을 나올 적에 가슴이 벅차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멋있는 일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벅차서 깨어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민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건강해지고 인류국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그분은 오너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의 오너죠. 그렇죠. 우리 삶의 CEO입니다. 그죠? 월급 받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황이고 내가 어쨌든 간에 맡은 일은 내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월급값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회사의 그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거지 그게 조직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혁신 그러는데 혁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진짜
과격할 정도의 혁신 사례를 보여준 그 조직이 있었습니다. 휘셀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창원 공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 사업부라는 됩니다. 지금 뭐 공조 사업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LG전자 다닐 적에 마지막에 이제 혁신 하면서 여기를 벤치마킹 갔습니다. 사장님 모시고 벤치마킹 갔는데 그 당시에 사장님이 3명 있었어요. 3명. 사업본부마다 사장님이 있었는데 저는 휴대폰 조직에 있었는데 그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모시고 갔는데 그때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였는데 영권이 이제 방문한 사람들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딱 보여주면서 자, 그게 이제 1999년도인데 1999년도에 비전을 세웠어요. 그 사업부가 2003년도에 글로벌 탑 1을 하겠다.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1999년도에 2003년도에 4년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거의 한 탑 티어에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당시에 한참 그 식스스만 할 건데 혁신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창원 공장이 우리나라의 혁신의 메카예요. 식스스만을 도입을 했습니다. 1996년도에 처음. 그럼 퓨리즈도 1996년도에 처음 도입한 거고요. 거기서 생산하는 게 완전히 굴뚝산업 아닙니까? 이게 무지하게 크고 돈은 안 되고 하는 건데 거기서 혁신해가지고 세계를 제패를 했던 얘기죠. 자, 근데 99년도부터 혁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 사례를 보여준 게 있었는데 원가가 200불짜리 에어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주력 모델 뭐 아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혁신하자 그래가지고 목표를 세웠는데 2001년도에 혁신을 무지하게 획득하게 했습니다. 200불짜리를 얼마 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혁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글로벌 탑 1이 되겠다고 목표 세웠는데 2001년도부터 1등이 된 겁니다. 혁신을 엄청나게 발표했어요. 얼마 했을 것 같습니까? 1,000불 정도. 그러니까 200불, 그러니까 원가 200불인데 그걸 줄인 거죠, 그죠? 원가 절감을 했는데 얼마까지 줄였을까요? 100. 네, 100불. 몇 불? 150을 줄였는데 아니면 50불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200불이야. 50불을 줄였다는 생산 얘기죠? 원가가 200불인데 이걸 더 절감해야지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 내려서 1등을 했을까? 50불까지 내렸다. 또 말씀해보세요. 50불 정도? 50불을 혁신해서 150불을 했어요. 50불을 줄였다. 150불. 그래서 이제 가격할 정도의 혁신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25불을 만들었어요. 와우. 박수. 제일 인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키워친 게 있었습니다. 우리 말로 뭐 1등 글로벌 탑 1 그러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중요할 것도 없지만 상황이 어떠냐면은 중국에는 그 에어컨 공장이 우리나라에 뭐 10배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매스 프로덕션 해주면 원가도 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1등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가가, 그러니까 그 판매가 싸면서 품질이 그걸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품질 1등, 원가 1등이면.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약간 혁신 스타일이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로 숫자로 봐가지고.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죠. 이 얘기를 강의할 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줄였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죠? 모르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료비부터 해서 생산 프로세스, 그죠? 구성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뭐 모든 거.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단어가 왔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룹 대표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는 척 해요,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거. 네. 읽어보세요. 저 못 읽었는데. 못 읽었어요? 네. 이 부동산하고도 관계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세 번째 우리 변리자님한테. 왜 오늘 자원무관 지무한. 네. 잘 읽으셨습니다. 한번 해석을 간단히. 자원은 무한하고 지무는 아, 맞습니다. 이제 질문에서 면제되겠습니다. 예. 맞았습니다. 자, 근데,
LG전자가 중국에 그 공장이 되게 많거든요. 현지본이 되게 많은데, 국경대학 출신의 이제 현지인이 이제 우리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공장에. 이 차원 공장의 그 혁신한 모습을 보면서 냉기구가 가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호가 되는 거예요. 자원은 유한하나 지혜는 무한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우리 탑택이 잘 사는 거잖아요. 네. 잘 살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여기라든지 별로 없잖아요. 뭐 있다 그래도 무한히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 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여기 뭐 지혜라는 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200불짜리를 25불 만들 정도의 혁신. 이미 했잖아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 항상 그걸 한번 그 하나의 뭐랄까 롤모델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200 대비 나의 목표가 200이고 그러면 그걸 거꾸로 환산하면은 25가 되려면 뭐가 된다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목표를 두고서 이미 해냈잖아요. 누군가는. 인간이 해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목표로 세우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나의 목표가 늘어난 거죠. 그죠?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 전기 전자제품에서는 거의 전 세계에서 1, 2등 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하도 광고를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다 이겼거든요. 제가 이제 80년대부터 수출을 한번 했어요. 저 수출맨인데, LG에서 수출 월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골스타 브랜드, 또 삼성 브랜드 하면서 시장에서 알아주진 않았습니다. 뭐 소니, 뭐 무지개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걸 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에어컨 사업은 2003년도에 글로벌 탑1이 됐고요. 이제 사업마다 틀리는데 거의 다 합해져가지고 2009년도에 LG전자가 글로벌 탑3가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1, 2등이 누군가 같아요? 1등. 전 세계 에어컨 사업. 아니 전기, 전자 모두 합쳐서 그 전부 합쳐가지고 삼성, LG. 삼성, LG가 3위를 했어요. 2009년도에. 삼성, 노키아. 그거는 휴대폰이고. 아니 그러니까 가전, 전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가전 제품, 전자제품 이런 통신 세개 합해가지고 삼성이 1등이었고요. 2009년도에 2등이 소니였어요. 지금 3등이 LG전자입니다. 그래서 석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동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럼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진짜 우리나라 그 6.25 생기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박수를 크게 치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잘할 수 있는가? 여기 대해서 절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미 증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회사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소니 이런 거 그런 제품 쓰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제품을 계속 써야지만 우리나라가 힘을 받고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은행을 이용하려고 해도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고용이 더 창출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외국계 기업까지 하면 저런 고소이다 또 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유명한 인권이 된 거는 뭐냐면 돈의 흐름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어디로 가는가 보면은 전부 외국계 은행에 가서 달라요. 그렇죠? 돈이 우리나라 안 났기 때문에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고용 창출 얘기 가야 이 지분을 외국계가 창출될 수가 없다. 왜냐면은 모든 기업은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건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창업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LG 들어갈 적에 한국 기업이라는 걸 보고서 들어간 겁니다. 저는 돈 많이 줘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항상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애국해야 된다. 회사하는 자체가 애국이 된다. 그래서 저는 뉴욕가를 또 전공한 것도 유지했습니다. 뉴욕을 해서 내가 졸업하고요. 물론 어린 마음에 그 말로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해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주전했었는데 주전할 적에 저는 현대 소나타 차를 타던 사람입니다. 주전 중에 한차 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건 바보의 습관이라서. 왜 그러냐면은 리셀 밸류가 굉장히 낮아요. 물론 그때만 해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자동차 브랜드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주재원 했었는데, 미국의 주재원이라는 뭐냐? 한국 물건 팔아온 사람이지, LG 물건만 팔아온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고,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벽을 쌓는 거예요. 아까 벽이 없어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과, 우리 회사 이거 벽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왕좌왕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익이 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인간들 많죠. MB, 그죠? 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고, MB 그 리더십 강의 동의 앞에서 얘기했다가 MB 얘기했다는 그거 소문소리 써서 잘린 사람이에요. 저는 MB를 욕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리더들은 진짜 솔선수범해야 된다. 정신이 멀쩡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과 열정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피카소가 되겠다는 그 비전을 갖고,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림을 이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독학은 외롭게 하는 게 아니고, 독학에 공부합니다. 아시겠죠? 네. 독학은 외로운 게 아니고, 독학에 공부하는 게 독학입니다. 제가, 피카소가 돼야 되겠다고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개문의 똥원보인 하듯이, 이게 집중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미술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거는 미적인 뭐가 있는가. 저기서 내가 미술에 뭐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인데, 그림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지금 많이 보러 다니는데,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저는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항상 두 가지를 느꼈어요. 지금도 그래요. 좌절감이나 무슨 포기감을 느낀 게 아니고,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저는 자신을 얻었어요. 저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나한테 힌트를 줬구나. 그 다음에, 저 사람들 되게 노력했겠구나. 노력하고 그랬던 거죠. 항상 두 가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 그림도 보여드릴 건데, 저는 화가입니다, 화가. 그래서 풍소 예술이라는 게 그냥 막 붙인 게 아니고, 그림도 그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마이클 정이고요. 성당에서 이제 저게 미카엘입니다. 마이클 정이라는 이름을 이제 제가 미국 주전하면서 정한 겁니다. 제가 그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영어 이름 하나 줘야 되는데, 뭘 지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마이클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마이클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수정도에 흔한 이름이에요. 마이클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참조했고요. 제가 이제 마이클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이클 콜레오네라고, 영화 가파더 주인공이 마이클 콜레오네고, 알파치노. 그죠? 제가 1, 2, 3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적을 다 처단하죠. 제가 주재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는 인물 업체에 알았습니다. 저는 적을 처단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을 다 죽여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마이클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제가 직접 주지는 않지만 그런 열정, 의지를 했기 때문에 2009년도 한참 후에 우리 회사가 글로벌 탑3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자는 무슨 삼성전자 어떻고 욕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LG는 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들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은, 욕하는 건 자유지만은, 알고서 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그 브랜드를 만들어준, 굉장히 훌륭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구성원들은 무지하게 일을 열심히 해줍니다. 일하다 죽은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다라서 몇십 명 되는 거 아니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한 적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 5일째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벽 없는 생각이 결국 그런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냥 정해놓은 거, 규정 정해놓은 거 가지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걸 넘어설 수 있으면 그런 얘기죠.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이제 세 가지 타입을 얘기합니다. 불만족한 품질, 만족한 품질, 그 다음에 나를 놀라게 한 품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냥 풍부한 사람들은 나를 만족한 품질을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좀 더 땡땡이 치는 사람들은 불만족한 품질을 했지만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남을 깜짝 놀라게 하는 품질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이제 딜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고객이 뭘 원하느냐 할 적에 그냥 통상적으로 원하는 것만 해줘서는 안 되고 원하는 것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존경을 받는 겁니다.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항상 이름이든 뭐가 쓰는 용어에는 거기에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 지르니까 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이름 지르라고 그러면은 그 발음 이니셜로 많이 져요. 그래서 수연 그러면 뭐 사이먼, 뭐 샘 이렇게 지른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졌어요. 대부분 다. 근데 그거는 저는 영어 없는 이름 네이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그 영어 발음하고 한국 발음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잘 졌다 이런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은 모든 일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영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한참 다닐 적에 이제 역삼동에 그 G스타로 지금 있는데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부장 시절인데 어떤 친구가 같은 부장인데 저는 나이가 어렸었는데 선배님 우리 이제 사오정이 가까워졌다. 작년에 가까워지고 저는 이제 사오정이 넘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한 거야. 정식시다고요. 그래서 아 맞아. 그러면 뭐가 좋을까 했더니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운동을 못하고 살았어요. 왜 못했냐 했더니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 상황이 바뀔 것 같지가 않다. 회사를 다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성록회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없었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었어요. 거기 갔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수영 얼마냐 했더니, 아파트까지 8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왔죠. 둘이 가서 알고 왔죠. 저는 그 다음날 등록했습니다. 8만원. 그 친구는 지금, 거의 뭐, 10몇 년이 지나면서 아직 등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 하는 거에는 잘하느냐 못하느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성공한 사람, 성공 안 하는 사람이지 중간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속하는가? 성공 안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130%가 아니라 뭐 300% 목표를 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버너드 쇼처럼 우물쭈물 살다가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도 안 하죠. 우물쭈물 하다가 죽었노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 생생하죠? 이제 지금 오늘 이 기억이 아마 몇십 년 생생할 정도로 빠르지가 않아요. 우케 이렇게 주머니 빨리 가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2년 동안 꼬박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배우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 회사 일찍 와야지 뭐 또 퇴근해야지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퇴근해야지. 제가 보통 그 아침 그 당시 집이 수원이었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로 나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오고 이제 회사 오면 8시 반쯤 되었어요. 9시 출근 시간인데. 그럼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 버스만 타면 무조건 입을 벌리고 갑니다. 혀를 때 대놓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직장인들은 하자마자 입을 벌리고 갈까? 회사나가서 이런 생각하니까 이 꿈을 꾸면은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귀신이 목을 눌러가지고 혀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전부 입을 벌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밤에는 시간도 없고, 그럼 아침에 뭔가 해야겠다. 아침 6시부터 수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5시 일어나는 거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차를 하나, 중물차를 사가지고, 대중교통이 아침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밥도 안 먹고, 샤워도 안 하고 이제 나온 거죠. 왜냐면 샤워할 필요 없잖아요. 수영장 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뭐 잠도 자고 이러면서 다니다가, 운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출근하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센치 바뀌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시각, 같은 각도로만 보고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보이는 건 함정이 됩니다. 자, 우물안 속에 빠진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요만했습니다. 그 하늘이 요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하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침에 뭐 졸지 않아야 되니까 무지하게 음악도 틀어놓고 또 일찍 가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과속가 그래가지고 우한 고속도로 거기 찍혀가지고 한 몇십만 원 벌금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수강료보다 더 비싼 거잖아요. 제가 그때 무슨 깨달은 기운이 있어요.
뭘 하려면은 진짜 흘려야 될 피가 많구나.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희생을 해야지만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도로공사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변화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밥통 조직이 이런 표현을 쓸 것인가.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은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구나. 그죠? 공기업도 이제 혁신하는 그렇게 했는데 6시에 제가 도착을 해보면은 이미 와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근데 생각해봤더니 다 이제 그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멀리 온 편이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사계통역을 다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 그쪽 딱 먹었는데 저는 진짜 처음에 숨이 차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1, 2, 3만 타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막 프로세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혼자 6만 활동할 텐데 느낀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하나하나 배우지만 나중에 이제 노련해지면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계가 있지만은 단계는 배우기 위해서 필요상의 단계지 그게 원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은 단계들을 배우지만은 결국 그 단계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벽 없는 사고랑 똑같은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리더십인데 우리가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어느 학생한테 이렇게 수업수를 받은 사례가 되는데 자, 리더는 5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리더십 앞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많은 국민들 대상으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무작위로 설명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5개를 추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을 서강대학교에서 1년 강의했기 때문에 리더십을 많이 봤는데 뭐 무슨 카리스마 리더십, 무슨 리더십 하면서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수호가 어쩌다는 거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이론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제가 파워팅하다 봤는데 이거 진짜 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보라고 칼럼에 아주 자주 쓰는 읽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볼 때까지 계속 제가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게 인테그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도덕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충실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안 하니까 제가 거론한 거 아닙니까? MD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친구를 또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랑 일이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는 통전성이라고 해요. 전체가 통한다는 얘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이 5가지 덕목 중에 제일 기초면서 이게 빠지면은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볼 적에 저 사람이 과연 이던가 할 적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눈속임을 하는 사람은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똑바로 됩니다.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라고 누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honesty,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성실성, 성실한 거,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용례가 있어요. 그리고 카리지인데, 카리지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시는데, 크게 2가지로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이라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이제 5,000명 정도 됐는데,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친구만 하면 좋은지 알고, 해가지고, 막 경고도 막 6, 7일 받고 이래서 한참을 그러다가 아무튼,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저절로 자연 발생으로 친구 중에 됐는데, 그래서 뭐 400한 사건, 이렇게 저는 무지하게 불쾌한 사건들 나오면은 열받아가지고, 열받을 것까지 없겠지만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공유를 딱 해놓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한 4, 5명이 떨어져 나가요, 자기들이. 제가 일부러 줄이진 않는데,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MD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태국 친구 짤을 먹기 하나는 일단은 사대강을 올리는 거야.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MB의 모든 면을 싫어하고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고 분명히 그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불의를 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B가 또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MB는 뭐 불의를 부리라고 뭐 얘기도 안 했겠지만은 또 걸린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 그래서 용기 없는 거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걸린 거예요. 자기 잘못을. 근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잘못인지 아닌지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자, 그 다음에 컴피턴스인데 이건 역량입니다. 역량은 무지하게 많죠. 뭐 대인관계 역량, 뭐 리더십 역량, 지금 뭐 지식, 뭐 검색 능력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은 팔로워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에서 구성원들한테 신뢰를 얻을까? 지금 세 가지를 딱 생각해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컴퓨터스는 다 포함해 모든 거, 그죠? 모든 능력 다 포함해서 오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느냐 진짜 리더다는 용기.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느냐, 그죠? 그 세 가지가 있으면은 신뢰한다, 팔로우들이. 자,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뭐냐면은 신뢰만 얻어도 되는 게 아니고 리더라는 것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얘기하는 체인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비전을 가져야 되고 조직의 비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송파 소셜 리딩 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면 그냥 일요일마다 이렇게 교회도 안 가고 뭐 교회 오전에 갔다고 그러지만은 여기 모이면 되는 거네 하는 거죠. 비전을 잘 수립해야 되고 그 비전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하기를 바라고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본다는 얘기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진정한 리더는 남을 리더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슈퍼 리더가 되려면 먼저 셀프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같은 사람을 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경정 리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검색 분야에 대해서 같은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익혀서 여러분들이 전파를 하는 거.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배움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스파이어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성원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돼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 그런 스킬이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설민영하고 무슨 낙하산 인사고 이래가지고 절대로 감동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할 때는 이 5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5가지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막 잘 완성이 되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그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쓰기 위한 겁니다. 단지 배우는데 목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냥 배우면 끝이에요, 배우면. 면허 따놓고 그냥 끝. 그리고 남자 자격증 가르러 따고 끝. 그죠?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자원이 낭비되는 게 뭐예요? 그냥 쓸데없는 자격증, 뭐 돈, 그 외국에서 무슨 영어로 된 자격증 받으려고, 그걸 다 내가 유치비 그럼요. 그런 게 유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국산 쓰자는 주의입니다. 국산. 그래서 저는 아이폰을 안 쓰고 삼성 걸 쓰거나 LG 걸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이폰을 다 바꾸세요. 저기 삼성 거. 많이 불편해요. 지금 SNS 사용할 때도. 불편하더라도 교육이 안 돼요. 약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게 좋고 아이폰이 불편하다고. 잘 되네. 그럼 당연히 빨리빨리 오죠. 네. 자, 그래서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식,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이건 뭐냐면 창의성의 상류사라는 겁니다. 우리 창의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창의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절대로 창의성은 없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있는 데서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본 거는 뭐예요? 그냥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요리 기술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요리, 이게 예를 들어 음식이라 쳐요. 맛있는 재료가 있어요. 그죠? 그런 요리 기술 가지고 음식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야, 이거 맛있게 해서 송파 리딩 그룹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될 적에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래서 이 내적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 내적 동기부여. 이거는 뭐야? 내적 동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죠. 우리 트리스라는 거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좋은 해결책은 모순을 해결한다 하는 거죠. 뭐 하려면 뭐가 나빠지고 뭐 하려면 뭐가 나빠진다. 그죠? 그게 두 가지를 좋게 하는 거죠. 그걸 모순을 해결한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저거 있죠. 지시봉. 지시봉 같은 경우에 길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편하죠. 여기까지. 근데 길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무겁거나 아무튼 보관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는 거는 길었으면 좋겠고 짧았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그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순을 둘 다 미트 시켜주면은 그게 혁신이고 발명이고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저기식 안테나 방식을 이용한 거죠. 그죠? 네. 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사고하는 스킬을 많이 할수록, 이 크리스이 아니고 창의적인 스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쪽에 거의 전문이고요. 우연히 오늘 가져온 것도 크리에이티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트라는 게 나오죠.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먹어야 된다고. 먹는다고 뭐냐면은, 많은 지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절대 크리에이티브 것이고. 이 액티브인데, 이게 C가 없죠. 그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오너프믹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번 토요일날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제가 TV에서 특강을 합니다. 우리 파랑에서 8시간. 그래서 오너프에 이제 공지를 해놓는데 그 8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물론 8시간이 뭐 충분하지 않지만은 지금도 충분하죠. 오너프믹스 이벤트 25348 거기 우선 등록하시면은, 수업을 받을 수 계십니까? 오너프믹스 이벤트 하고요. 이벤트 하고, 25348. 그룹에 공지해 주세요. 네. 국장님, 공지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해결했어요. 8시간을. 와. 저는 이제 트리즈를 2000년도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초기 멤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서 예술인이라고 했잖아요. 성서라는 건 뭐냐면은,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없이 만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걸 잘하려고 해도 인문학을 많이 알면은 기술을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형 인재들이 많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나쁜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고, 가장 나쁜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이다, 의리다 할 적에 훌륭한 답은 의리해야 되고, 훌륭한 의리는 답이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적에 그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난 모른다가 아니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있습니다. 자, 이쯤 두 동물이 있는데 달라 보이죠, 그죠? 하나는 키리자, 하나는 태양이, 하나는 사자죠, 그죠? 근데 생물학자들이 이걸 염색체 검사해봤더니 99.9%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통속 개념을 보면은 달라 보이지만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통속 개념이고, 아까 이제 프리즈 잠깐 얘기했는데 프리즈라는 게 보면 뭐냐? 제가 계속 보니까 통속 개념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프리즈다. 통속은 개념이거든요. 경기가 없다는 개념인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실천할까를 우리가 생각 속에 해서. 그래서 저게 프리즈가 있고. 이게 좀 이제 통속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피카소고, 스필드하고, 이게 전입니다. 이게 제 작품이고, 부부전 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인문학과 자연과학, 예술을 겁나들었다는 거거든요. 통속형 인재입니다. 지금 세상이 원하는 인재 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등등등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피카소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모든 꼬마는 예술가인데, 어른이 지나가면서 점점 안 돼. 그렇게 안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창의적이 있지 않게 자꾸 부족을 하는 게 스스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의적이 되려면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야 그렇죠. 자, 제가 여기다가 빨간 점을 딱 놓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오늘 안 보여줬는데, 빨간 점을 딱 놓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요. 어른들은 배운다 그래요. 빨간 점인데 얘기하는데, 애들은 뭐 사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과. 사과입니다. 어제 술 먹고 아빠 빨간 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어른들은 배운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문제는 답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결화되어 있고 굳어 있는 거예요. 석화되는 석화. 그죠? 네, 그래서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했으니까 말랑말랑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새롭고 다양한 것.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아티즘 나오고요. 예술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한개 멀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백남준 씨 작품이고, 제가 이 작품을 보고서 소리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그린 게 있습니다. 제목이 드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들은 그 CD, LP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파동, 파동을 제가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그 3점을 그렸고 2점은 빙그레 탔습니다. 빙그레 웃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피카소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인데, 피까지 왔거든요. 빨간 제가 옷까지 오는 날 대박났지 않습니까?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박수. 나중에 이게 학습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겠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성적과 융합, 창의적인 사람, 잘 사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학문을 듣고. 저는 책을 읽을 적에 한꺼번에 다양한 분야 책을 10권을 놓고 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읽다가 뭐 재미있든 없든 간에 그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연결이 되겠죠. 계속 연결하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시간 가는 경우가 언제 10권을 읽어줍니다. 3일만. 3권을 읽어줍니다. 요새 이제 어린애들도, 초등학생들도 독서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마다 자기 책상에 3권의 책을 저녁 때 놓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동안 무조건 3권을 읽는 거예요. 조금씩.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융합성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융합성 속성을 명칭을 붙였는데, 제가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비슷한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똑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책을 읽을 적에 끝까지 읽으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은, 책이 재밌어도, 이게 B급이라 돼 있는데 C급인 경우가 있어요. 읽다 보면은, 또 한 3분의 1은 재밌는데 또 재미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무조건 질문 안 할 필요 없습니다. 딴 책을 읽고서 읽으면은 재미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지식이 많아진다고 했고, 창의 분석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창의적이 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랑말랑하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그 예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음악 많이 듣고, 연주도 해보고,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해보고, 미술 감상도 하고, 그려도 보고, 문학 감상도 하고, 써보고, 읽어보고, 그죠?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안 해본 거를 매일매일 새롭게 시도하십시오. 하던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죽으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나도 잘했다. 그 사람처럼 잘했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항상 고객 입장.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렇게 뭐를 받아갈까?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아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긍정적 길을 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휴대폰을 여셔가지고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지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실시. 네.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저요? 010 3294 1956.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보내면은, 벌써 미쳤어, 이렇게 또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보내줘야 되는 아침마다. 습관으로.
3294. 그리고 내가 딴 사람 막 받겠네 지금. 네, 이거 좋죠. 노트북 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길을 나누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여기 조정아 아우, 조정아 시인이 이런 멋진 시를 써놨습니다. 보세요. 나 하나 뽑히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표가 돼가지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이 돼야 되고 유쾌해야 되고 그죠? 많이 배워야 되고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송파 소셜 리딩들이 한국을 누군가는 그런 교육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좀 더 오랜 시간 교수님 나눠보고 싶은데 다음 그룹 행사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아쉽고 시간 되시는 분